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21강 사건과 경우의 수인데요. 자, 오늘부터 배우는 단원의 제목은 확률입니다. 이 확률이란 단어는 1학년 때 배우셨던 통계와 합쳐서 확률과 통계 들어보신 적이 있죠? 도형 파트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원인데요. 이 확률과 통계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여러 군데에 활용되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자, 확률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보시냐면 우리가 평소에도 아주 많이 들어보는 단어인데요. 매일 언제 들어요, 우리가? 일기예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. 그렇죠? 내일 비 올 확률이죠. 태풍이 올라올 확률. 우리가 배우는 이 통계와 확률은 일기예보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. 통계와 확률은 어떻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통계는 이미 발생한 사건, 발생한 일들을 다 조사해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학문이라면 확률은 그 자료를 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.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기예보 지금까지 쭉 기상청에서 그렇죠? 그동안의 그 기상청 일에 여러 매일매일의 어떤 날씨의 자료가 전부 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. 이건 통계에 해당이 될 거고 그 통계에 의해서 자료를 보고 이런 기상 상태일 때는 내일 비가 어떻게 오겠구나, 얼마나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앞일을 예측하는 걸 확률을 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주 일상생활 밀접하기 때문에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런데 일단 이 확률을 구하기 전에는 뭐예요? 사건이 뭔지, 그 사건이 각각 몇 가지 일어나는지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, 자, 사건,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.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일 자체, 일어나는 일 자체가 사건입니다. 그 사건이 각각 몇 가지 일어납니까가 바로 경우의 수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가 나오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나오는 그 일 자체가 사건이고요.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종류, 가지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6가지다. 요걸 경우의 수라고 말한다는 거죠. 어렵지 않죠? 자,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. 일반적으로 사건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동전 하나를 던졌다? 그럼 뭐예요?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죠. 주사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던졌다? 1부터 6까지 6가지. 뭐 카드가 1부터 10까지 있다? 카드 한 장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가지. 이런 식으로 사건이 하나일 때는 그대로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건이 두 개인 건가요?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, 이렇게 두 개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명칭이 이제 고등부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주 많이 쓰고 있으니까.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겠죠. 곱의 법칙은 뭐가 있어요? 사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하는 경우인데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더하느냐 얘기인데요. 자, 두 사건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?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. 그럴 때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해라.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. 그러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곱하여라 라는 방법인데요. 여기 보시면 동시에 일어난다,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이게 시간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동시에 떨어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하나를 두 번 던져서 일어나는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아닙니다. 절대로. 자, 뭐의 의미가 아니야? 시간의 의미가 아니야. 땡땡땡 하고 떨어져서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. 이 동시에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각각의 주사위에서 각각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. 따라서 사건이 이쪽에서 왼쪽에서도 또 오른쪽에서도 일어나니까 이건 사건이 둘 다 일어나죠.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주사위 하나를 두 번 던졌다고 봅시다. 주사위 하나를 두 번 던져 한 번 던져서 한 번 떨어져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. 1부터 6 중에 뭔가 하나 나오겠죠. 자,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서 1부터 6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. 그러면 첫 번째도 일어나고 두 번째도 일어나고 두 번 다 일어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. 시간으로 같이 땡땡땡 하고 떨어져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
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주사위 하나를 두 번 던져도 두 번 다 사건이 일어나요. 그럼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.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사건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냐 사건이 둘 다 일어나는 경우냐로 판단하시면 돼요. 시간이 아닙니다. 이거 제가 아주 무서운 얘기 많이 하는데요. 기억을 꽉 하라고. 예를 들면 오늘 하루에 오전에 좀 무섭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. 오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. 그럼 오늘은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교통사고 사건도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. 그게 동시에 살인사건과 교통사고 사건이 땡땡땡 12시에 땡 하고 같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런데 오늘은 교통사고는 좀 있었는데 살인사건이 안 일어났네? 이런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. 너무나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이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하는데 뭐가 아니다? 시간의 의미가 아니다. 사건이 두 번 다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난 거야. 시간과 상관없이.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났어. 그럼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.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.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났다. 그러면 더하는 거고 두 개 다 일어났다. 그럼 곱하는 건데 이제 주로 문구가 이렇게 있어요. 또는 이거나 A 또는 B가 일어났다. 이 말은 의미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크게 이게 값이 크죠. 이렇게 또는이나 이거나라는 단어가 있는 건 사건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된다는 거예요. 이러면 합의 법칙 더해달라는 거고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또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컴마 A, B 이렇게 이렇게 사건 두 개 사이를 컴마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사건이 둘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런 문구 면에서도 우리가 이게 합의 법칙인지 고배 법칙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이 문제는 예제를 여러 가지를 좀 풀어보시면 좀 감이 쉽게 잡히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경우의 수 구하는 거 각각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하는 연습하시고 사건이 두 개가 됐을 때는 이 두 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할 건지 곱할 건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괜찮은 거면 더하고 두 개 반드시 다 일어나야 되는 거면 곱해야 된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간단한 내용 배우셨으니까 좀 예제 좀 풀어보시면 감이 잡히시라고 믿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